어이구. 자, 다들 왔어요? 이 문제 해볼 수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나도 가르쳐보고 만나봤는데 이 문제 제대로 푸는 학생은 내 강사 생활 몇 년 했지? 1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거 제대로 푸는 학생은. 자, 어떻게 할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볼까요? 음? 어? 아까 전혀 안 들렸어요? 아, 이런. 소리 전혀 안 들렸어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들려요? 아, 지금 들려요? 아, 나 이런. 그 뭐야, 전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뒤쪽만 안 들렸어요? 대강 어디부터 안 들렸어요? 한 시간 내내 안 들렸나?
가만 있어 보자. 분자 한 개당 전비의 경우 관찰 가능한 상황부터 안 들렸다고. 아, 진짜로? 아, 나 이런. 좋아. 좋아. 이상하다. 내가 그래? 아, 나 이거 참 알 수가 없네. 좋아요. 그러면 알았어요. 마이크 빼보자. 이게 배터리 문제 때문인 것 같아서 배터리를 계속 연결해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지금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들려요? 오케이. 그거 또 안 들리면 지금 여기 강의실에 여기 아무도 없어서 연락할 친구가 없는데 학원에 전화하시면은 그 직원들이 와서 알려주거든요. 자, 좀 불편하더라도 안 들리면 학원에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근데 나 이거 참. 좋아요. 그럼 어쨌건 요 부분부터 봅시다. 요거. 그거 이 실제 기체 부분 강의 영상을 내가 한번 보내준 적 있을 건데 거기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예전에 보내준 강의에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제 설명하면서 내용을 설명한 건데 그 예전에 내가 줬던 그 동영상에도 이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보자. 내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자, 보자. 요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앞서 반데르발스 상수 B값이 얼마라고 했었죠? 우선 첫 번째 1. 분자를 구로 가정합시다. 물론 그 수소가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긴 건 이렇게 이제 원자 두 개가 볼록볼록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절대 구는 아닌데 어차피 뭐 대강 얘기하는 거죠. 대강 근사적으로 표현하자는 거니까 얘도 그냥 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구로 얘를 가상적으로 표현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로 가정을 하고 그럼 구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때 그 반지름 그걸 감마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그 보시다시피 반지름이 감마라고 할 때 이때 여기에서 아까 그 이제 반데르발스 상수가 B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바로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 곱하기 야보가드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체 1몰 기준으로다가 요 그 반데르발스 상수를 곱해가지고는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서 이렇게 그 반데르발스 방정식의 상수 B를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바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두 개가 그야말로 이렇게 한 점에서 컨택 하면서 이합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 수치라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까지 이 거리를 만약에 R0라고 하면 이 R0하고 이 감마하고는
무슨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당연히 R0는 분자를 구로 가정했을 때 반지름의 2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소리 잘 들려요? 자, 여기까지 소리 잘 들어가요? 안 끊겼죠? 하나, 둘, 셋, 넷.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3. 자, 22.4L라고 했어요. 그냥 22.4L가 아니고 1몰일 때 22.4L인 거죠. 자, 여기에서의 상황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자면, 그럼 그건 뭐냐면, 자,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체 분자 사이의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 사이까지 거리를 R을 요게 평균 거리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요 R0하고요 여기 있는 R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성립하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근사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B값이라고 하는 부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B값이라고 하는 어떤 부피가 있을 때 그때 그 B라고 하는 어떤, 왜냐면 얘가 왜 또 부피냐면 단위 체계가 리터 퍼 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B값이 어떻게 되냐면 그 데이터를 찾으면 0.02661 요 값이 그래서 0.02661 리터 퍼 몰. 그래서 기체 분자, 그러니까 수소 기체 분자를 1몰을 요 정도가 되는 부피 안에 밀어 넣으면 그때 수소 원자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평균적인 거리가 R0가 되고 그 R0가 바로 여기에 있는 반지름하고 이 기체 분자 자체의 반지름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즉 R0만큼 분자들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1몰에 대한 부피가 요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평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부피를 22.4L/몰이라고 하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가정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요렇게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요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제곱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건 부피고요. 얘는 거리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부피하고 거리는 서로 무슨 비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거리를 상승근해야 여기 있는 부피의 디멘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B에서 22.4L로 늘었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거리가 R0에서 R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웠다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부피가 0.0266에서 22.4가 된 거지. 수소기체의 경우. 알겠죠? 이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된다고. 그럼 이때 얘는 부피고 얘는 길이의 비니까 길이가 늘어났을 때 부피는 어떻게 늘어나냐고. 길이의 3제곱으로 부피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길이의 3제곱과 부피 비가 같을 거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바로
R0 곱하기 3승근 루트의 22.4 리터 퍼 몰 나누기 B.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R0는 값이 뭡니까? 바로 이 감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는 이 감마 곱하기 3승근 루트의 22.4 리터 퍼 몰 나누기 B값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B하고 감마도 사실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B하고 감마 사이 이런 함수 관계가 있죠. 그럼 저기에서 B는 4 곱하기 3분의 4 감마 3승의 아보가드로 수니까 여기서 또 감마는 어떻게 또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B를 다 나누지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 맞죠?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아보가드로 수 나눠서 이걸 또 3승분 루트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감마 자리에다가 얘를 넣고 계산해. 그러면 이때 요 R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B 값도 알려져 있죠. 실험을 통해서 수소기체의 B 값이 얼마인지 알려져 있죠. 그리고 22.4L도 알려져 있고 나머지 값들도 알려져 있으니까 넣고 계산을 하면 22.4L일 때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를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컨셉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숫자 넣고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시고 기본적인 개념은 이러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하고 뭐 이렇게 돼. 그래서 개념적으로 저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됐죠? 어떻게 된지 알겠죠? 여러분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요건 그 근사적인 방법인지라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우리가 저 분자 충돌 이론을 통해서 이게 나온 개념들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 저렇게 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 다음 뭐 해볼 것이냐? 한 장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7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9번 완전 중에 자 79번 다음 그룹에 답하시오. 자 이건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네요. 한번 보죠. 자 칠받침다잉. 아이고. 자 79번에 보시면 자 컴프레션 팩터를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보이론도를 구해보래요.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 79번 이겁니다. 자 바로 79번은 우선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럼 얘를 계산해 주시면 P는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뭐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느냐? A compression factor. 우리말 번역으로는 압축임자죠. 자, 어떻게 표현되냐면 Z는 PVM over RT.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압력 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쟤를 여기다가 쭉 넣고 룰루나 계산해 주시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빼기 VM분의 B분의 1 빼기 RT VM분의 A. 이게 바로 반대를 벌써 상태 방정식으로 압축임자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진짜 여기다가 놓고 아니면 뭐 VM over RT 이만큼을 여기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곱하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반대를 벌 상태 방정식을 만들고 컴프레션 팩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때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면 바로 세 번째 요 Z에 대한 압력, 이제 보통 P라고 표현하죠. 혹은 부피 역수분의 1의 의존성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자, 이게 이제 왜 혹은이냐면 당연히 압력하고 부피, 그러니까 이거 VM은 부피죠. 물론 이제 M 붙었으니까 일몰의 부피인데 압력하고 부피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압력하고 부피는 사실은 서로 딱 반대 상관관계가 있죠.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부피가 작다는 얘기고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압력이 작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결국 부피를 역수로 취하면 그게 물리적 의미상 압력과 같은 개념으로고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컴프레션 팩터 혹은 뭐 어떻게 표현될 건가 이렇게 표현될 건가 이렇게 표현될 건가 간에 그 컴프레션 팩터의 압력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혹은 부피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이거란 얘기죠. 바로 컴프레션 팩터를 부피의 역수로 미분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럼 얘를 부피 역수로 미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도 부피 역수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부피가 역수로 들어있고 부피가 역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분수함수꼴이고 얘는 다항함수꼴이죠. 그러면 쟤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느냐? 진짜 이게 나옵니다. 바로 B 빼기 이거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B over 1 빼기 VM분의 B 한 다음에 제곱 그다음 빼기 RT분의 A. 무슨 말 했죠? 그래서 컴프레서 팩터에 대한 압력 혹은 부피 역수의 의존성을 미분을 통해서 이게 미분하라는 거잖아. 미분해서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왜 미분까지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이상기체의 경우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보세요. 컴프레션 팩터가 이렇게 됐을 때 이상기체의 경우는 항상 1이죠. 그럼 항상 1로 상수가 되니까
얘를 뭐가 됐건 어떤 변수로 뭐 미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속성은 컴프레션 팩터가 1이고 그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1이니까 상수여서 미분을 했을 때 항상 0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이상기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컴프레션 팩터가 1이냐 1이 아니냐 그 다음 컴프레션 팩터를 미분했을 때 0이냐 0이 아니냐를 비교하는 게 그게 바로 이상기체냐 실제기체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수학적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기체가 컴프레션 팩터는 항상 1, 미분한 건 항상 0 이게 기준이 되고 그게 실제기체에서도 1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 거냐 미분했을 경우에는 0에서 얼마나 차이가 났겠느냐 로부터 실제기체가 이상기체랑 어떤 관계가 있고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설명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가 필요한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읽어줍니다. 바로 저하 혹은 1, 2, 3, 4 저하 혹은 부피가 매우 큰 조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고 했었죠.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저압은 뭐라고 표현해 주면 돼요? 저압은 압력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부피가 매우 크다. 이건 부피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저압이나 부피가 매우 큰 조건에서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는 얘기는 아주 자주 했었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컴프레션 팩터를 미분한 이 값이 있죠? 요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부피를 무한대로 발산시켜보자. 이게 바로 뭐니까?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미분한 것에서 바로 저 부피를 무한대로 발산시켜보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려요? 잘 들리죠? 소영아, 여수야 잘 들리죠? 성원? 오케이. 그래서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을 여기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부피에다가 무한대 넣으라고요. 부피 무한대 넣으면 어떻게 될까? 무한대 넣으면 0 되겠지. 0 되고 뭐만 남아? B 빼기 RT분의 A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가 만약 0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 이상기체적이 되는 거죠. 더더욱 이상기체적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 얘를 풀어요. 따라서 B는 RT분의 A. 그럼 얘는 T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B분의
A라 쓸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요것을 보일 온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일 온도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B라는 아래 첨자를 써주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일 온도가 나오게 된 배경,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상기체는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1이고 그럼 미분해서 0이다. 그럼 실제 기체에 대해서도 컴프레션 팩터를 조사하고 컴프레션 팩터를 미분한 걸 조사하고 그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가 되는 조건을 적용했을 때 걔가 진짜 더더욱 이상기체가 되려면 그 접선의 기울기,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 조건으로 잘 만족하는 그 조건에서의 또한 접선의 기울기가 또한 0이 되면 얘는 진짜 실제 기체인데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한 온도가 바로 보일 온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리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 이게 되게 자세하게 논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보일 온도, 높은 온도, 낮은 온도의 경우에 대해 압력에 따른 컴프레션 팩터의 그래프를 그리고 압력이 0에 가까울 때 세 가지 곡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 1. 온도에 따른 컴프레션 팩터와 압력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자, Y축을 컴프레션 팩터로 두고 X축을 압력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선은 1 이상기체. 그럼 여기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이냐면 첫 번째 2합, 두 번째 2합, 이걸 그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떤 온도가 보일 온도 이상일 때를 뜻하고요. 얘는 그 기체의 온도가 보일 온도 미만일 때를 뜻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게 너무 바짝 그렸네. 나는 조금만 여러분 안 줘도 되는데 나만 조금 다시 예쁘게 그릴게요.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온도 기준으로 더 높다, 어떤 온도 기준으로 더 낮다 라고 얘기하는 건 상대적으로 이게 저온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고온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하나 했었냐면 상대적으로 저온일 때보다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더욱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파란색 그래프보다는 빨간색 그래프가 이상 기체하고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결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란색 그래프는 바로 이때의 온도가 그게 바로 보일 온도인 거예요.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 자, 물론 그래봤자 대부분의 경우 여기가 200기압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정도 해도 사실은 여기까지가 200기압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압이긴 한데 여하튼 그래서 보시다시피 200기압 선까지는 자 온도가 보일 온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보일 온도보다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보일 온도에서 어떻게 돼요? 자 흰선으로 그린 이상기체의 컴프레션 팩터하고 여기에 있는 노란색으로 그린 이 보일 온도에서 컴프레션 팩터를 비교하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저압 조건의 에서는 보일 온도일 때 기체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도록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GP 그래프 자 GP 그래프가 뭐냐면 컴프레션 팩터와 압력 요 그래프에서 바로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주어진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립시다. 자, 그런데 X축을 압력이라 둘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피의 역수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반대 상관관계니까요. 자, 여기까지 소리 잘 들리죠? 소리 안 끊기죠? 소리 잘 안 끊기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짜잔 계속 1 얘는 이상기체고요. 이거에 대해 자 요 조건 부피가 무한대로 간다. 그게 어디겠어요? 여기겠지. 여기가 뭐냐면 압력이 0이라고 해도 되고 바로 부피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접선의 기울기가 저렇게 표현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경우를 어떻게 나타낸다는 말이냐?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B 빼기 RT분의 A가 0보다 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B 빼기 RT분의 A가 0보다 작은 상황. 그리고 이 노란색의 상황은 뭐란 얘기예요? 바로 B 빼기 RT분의 A가 보일 온도가 되면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황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전체 그래프에서 요 0,1, 이 0,1에서의 상황을 접선의 기울기를 분석하면 요래 되는 것을 B 빼기 RT분의 A, B 빼기 RT분의 A, B 빼기 RT분의 A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표시해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알겠죠?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 실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됐나요? 좋아. 자, 그 다음 뭐를 볼 거냐면 살짝 앞 페이지에 몇 번이냐? 77번. 77번 되겠습니다. 77번. 찾았어요? 77번? 77번?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운다. 얘들아, 칠판 지워도 되겠어요? 칠판 지웁니다. 오, 좋아, 좋아. 잘 들리는 것 같아. 아이고. 어우, 좋다. 지우자. 좋아. 77번. 자, 바로 그 유명한 레너드 존스 위치였습니다. 바로 실제 기체 분자 간 거리. 실제 기체 분자 간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바로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문제 뭘 풀라고 했지? 수소 알곤에 대해 두 원자 중심 사이의 거리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고 시그마와 입실론을 표기하세요. 자, 이겁니다. 우선 1번에서 모델링을 좀 하자면 이게 어떤 분자고 여기 어떤 분자일 때 이 둘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하튼 R이라고 하자. R. 그럼 두 입자 사이의 거리에 대해 이때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사실 뭐 다양하게 이것저것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레너드하고 존스라는 사람은 실험을 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편리하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어떤 표기가 이겁니다. 4 입실론에 시그마 오버 R의 12승 빼기 시그마 R의 6승의 괄호.
이렇게 저 두 입자 간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이들 입실론과 시그마를 레너드 존스 매개 변수다 라고 본다. 그럼 이때 이 그래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렇게. 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우 좋아. 그럼 이 그래프와 여기 있는 수식 관계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이제 입실론하고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게 매개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매개 변수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기체 종류에 따라 요 입실론과 시그마가 다른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실험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입실론하고 시그마를 조사를 하는 거지, 기체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면 어떻게 된다? 그 기체 종류를 이렇게 입실론과 시그마로 정해진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어쨌거나 변수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항상 거리에 대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기체가 정해지면 입실론하고 시그마는 정해질 거고 R 이게 바뀌면서 이게 무슨 값을 갖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그래프 상에서 요 R 자리에 이 자리에 시그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넣으면 바로 그냥 1 빼기 1에서 0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아시겠죠? 그다음 어쨌거나 얘가 위치 에너지 그래프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는 항상 짜잔 접선의 기울기가 중요하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양수로 나타났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예요? 기체 분자 사이에 인력하고 청력 중 누가 더 크다? 인력이 더 크다. 자, 반대로 여기 짜잔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음수가 되는 상황인데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력하고 청력 중 청력이 또 우세한 상황으로 항상 무조건 해석하면 돼요. 이런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선 위치 에너지하고 상호작용력은 항상 접선의 기울기 관계이기 때문에 미분 적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프에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극점, 이거는 극소점이 되겠네요. 이 극소점에서는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값이 0이 되죠. 그럼 이런 경우가 뭐다? 인력하고 청력이 같은 경우다. 그럼 이걸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느냐? 주어져 있는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거리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얘가 자, 이 값이 나올 텐데 그 값이 이제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으면 여기서의 값이 2의 6승분의 1의 시그마 이런 식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극소점의 값을 2의 6승분의 1 시그마를 2의 6승분의 1 시그마, 2의 6승분의 1 시그마를 넣고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얘를 실제로 넣고 접선의 기울기는 0이겠죠?
0인데 그렇게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거리를 실제로 다시 함수에 넣고 계산을 하면 그때 함수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함수값을 계산을 하면 그때 그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입실론이 돼요. 알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상황,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기체 분자가, 잘 봐요. 이쪽으로 갈수록 서로 기체 분자가 멀어지는 거고 이리 갈수록 가까워지는 건데, 이리 갈수록 멀어져서 인력이 더 우세해지는 거고 이리 갈수록 가까워져서 척력이 우세해지는 건데, 딱 이 순간은 인력도 척력도 같아져서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없는 거죠. 그게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짜자자잔, 짜자자잔. 이 상황인 거예요. 아, 이 상황이 뭐지? 바로 이합체를 형성하는 순간이에요. 아까 반대로 발상수 B값 얘기했었죠. 그 B값 얘기할 때 그 이합체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체 분자들끼리 충돌한 후에 다시 떨어지자마자 또 충돌을 할 정도로 압축된 상황이 바로 반대로 발상수 B고, 대략 값이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R 파이 감마 3승의 아보가드로 수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압축이 되면 모든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이합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바로 그 상황을 레너드 존스 포텐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무게중심에서 요 무게중심, 요 사이의 거리가 뭐야? 얘가 R0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감마라고 할 수도 있지. 왜? 이 감마가 뭐라고 그랬어? 여기에 있는 구 하나의 반지름을 감마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반지름을 감마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감마가 2개 있는 거고 그게 R0야. 여기는 2의 6승분의 1을 다른 말로 R0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2 감마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재밌는 건, 자, 아까 반데르발스 상대 방정식에서, 자, 방정식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 B가 뭐예요? 어쨌거나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함이라고 했는데,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A는 뭐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바로 기체 분자간 인력 보정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기체 분자간 척력은 어디 갔을까요? 왜 기체 분자간 척력은 얘기 안 하고 기체 분자간 인력만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에서 만약 기체 자체의 크기가 B와 아주 비슷해진다.
물론 B값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양수가 되려면. 그런데 이 B가 근사적으로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천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가 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합체를 형성하는 순간이라고 했죠. 이합체 형성하는 순간 어디예요? 여기 위치 에너지로 치자면 여기.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체의 경우 이 값이 B보다 무조건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무조건 크다 그랬어요. 맞아요? 즉 기체가 이합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체 분자 사이 거리는 더 멀어야 된다고. 멀어야 된다고 가까워야 된다고 더 멀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합체를 만드는 이 순간에 비해 기체는 대부분 기체들끼리 더 가까이 있어야 돼. 기체들끼리 더 멀리 있어야 돼. 기체들끼리 더 멀리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 빨간색으로 칠한 여기가 실제 기체가 보통 존재 가능한 구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접선의 길이가 양수기 때문에 인력하고 청력 중에 어디가 우세해? 인력이 무조건 우세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가 보시다시피 이합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이합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보다 부피는 무조건 더 커야 되거든. 커야 되니까 입자 사이 거리는 여기서 더 멀어져야 되겠지. 그렇다면 입자 사이에는 인력이 우세해, 청력이 우세해. 인력이 우세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 나타나는 청력을 무시하는 거라. 그래서 반대를 볼 상태 방식에서 A를 항상 인력 보정항이라고 하지 청력 보정항이라고는 안 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의문 삼는 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아까 여기가 이합체를 형성하는 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사실 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바로 액체나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제 상태 변화 전혀 없이 진짜로 기체 알게인이 딱 먼저 두 개만 있는 상태에서 거리에 따른 이제 가상적인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기체 분자가 딸랑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걔네들이 동시에 압축이 되면 사실은 요 이후 구간에서는 액체나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되시겠죠? 됐다. 그럼 여기 줄게요. 에잇.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 있는 요 A의 단위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의 단위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압력이랑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명 압력 단위가 있어야 되고요. 부피가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기 때문에 서로 약분이 돼서 압력 단위랑 같아져야 되니까 이 A에는 부피의 제곱 몰수의 마이너스 2승 몰수의 제곱 요런 항이 반드시 있어야 부피 제곱으로 나눴을 때 ATM이라는 단위가 같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A의 단위, 인력 보정항 A의 단위는 ATM 미터 제곱 모래 제곱이라는 거예요. 이때 누구의 단위도 한번 보자면 A를 B로 나눈 것의 단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의 단위가 뭐다? ATM 리터 제곱 몰의 마이너스 2승인데 B의 단위가 뭐였어요? 바로 몰 부피랑 단위가 같은 리터 퍼 몰이 되죠. 그럼 위아래를 약분하면 뭐가 나온다? ATM 리터 퍼 몰 이런 단위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ATM 리터를
다르게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101.3유줄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허몰이 있고요. 자, 저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A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인력 고정하기라고 했죠. 인력. B가 뭐라고 했어요? 이합체를 이루는 순간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B분의 A는 따라블라보다 기체 분자가 이합체를 이루는 순간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입실론이 요 그래프의 극소점이라고 했었죠? 이 극소점에 있는 마이너스 입실론이 저기에 있는 B분의 A하고 무슨 관계다? 비슷한 값을 가져요. 같다는 게 아니고 비슷한 값을 가져요. 그래서 반데르발 상태방 형식을 이렇게 레너드 존스 포텐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레너드 존스 포텐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에서는 수소기체, 그 다음에 그 질소기체, 힐륨기체, 알곤기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자 자체의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 자체의 크기가 클수록 반지름이 커질 테니까 이 극소점이 분자 자체의 크기가 클수록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할수록 안정화 에너지가 클 테니까 인력이 클수록 이 극소점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이 극소점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분자 자체가 커질수록 이 극소점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걸 감안을 해서 뭐 힐륨끼리 그 다음에 알곤끼리에 나타나는 레너드 존스 포텐셜을 비교해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지금 뭐 2번 문제에 있는데 뭐 내가 교재에 해설지로 잘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이렇게 기체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